항상 연말 때쯤 되면은 경제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즐겨보는 KB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KB에서 이 한국 부자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부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부자들이 현재 얼마나 되고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쉽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 KB 한국 부자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한국 부자, 부의 이동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부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부자, 과연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 기준이 정확히 서지 않으면은 이게 보고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KB에서는요, 금융자산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융자산을 10억 가지고 있다면은 이 금융자산만큼이나 금융자산이 아닌 비금융자산도 많을 거라고 추정해서 이 금융자산으로 기준을 잡고 부자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일단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2011년에는요, 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3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이 이제 되니까 47만 6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4년 사이에 거의 3배가 넘는, 거의 4배에 육박하는 수가 되었죠. 이 KB에서는 어떻게 이걸 얘기하고 있느냐, 구조적으로 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부자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자라는 집단 자체가 이제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그래프를 보니까 참 재밌는 게, 경제가 우리가 어렵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 증감률은 조금 차이가 있죠. 뭐 어떨 때는 9.2%, 어떨 때는 뭐 15.9%, 뭐 어떨 때는 1.1%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자의 절대적인 수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이 돈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는 계속 매년 새로운 부자가 탄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서울이죠, 서울. 맞습니다. 서울이 일단은 부자들이 가장 많은 동네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2012년 이후에 한국 부자의 7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경기도 비중은 늘어났고 서울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2012년에 이제 서울에 사는 부자의 비중이 47.9%라고 해요. 그런데 2024년에 보니까 서울에 사는 부자가 43.7%로 줄었죠, 비중이. 그리고 경기도에는 22.5%, 인천에는 3.1%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울이 여전히 1등이긴 한데 서울의 비중이 2012년 47.9%에서 2025년 43.7%로 하락했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주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부자가 많이 사는 것은 여전히 맞는 얘기지만, 하지만 서울에 사는 부자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부자가 늘어났다. 이 변화가 참 재밌는 변화로 보여지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부자가 서울을 탈출했다기보다는 확장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권, 사업권은 서울에 두되 자산이나 거주는 더 넓은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자를 단순히 금융자산 10억 원으로 뭉뚱그려서 이제 얘기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부자를 또 세 단계로 나눠서 본 건데요. 금융자산을 10억에서 100억 가진 사람을 자산가, 금융자산을 100억에서 300억 가진 사람을 고자산가, 그리고 금융자산을 300억 이상 가진 사람을 초고자산가라고 분류해서 이 세 부류로 나눠서 이제 살펴보니까요, 또 재미있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요, 자산가가 32만 4천 명, 고자산가가 2만 4천 명, 초고자산가가 6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2025년에는 자산가가 43만 2천 명, 고자산가가 3만 2천 명, 그리고 초고자산가가 1만 2천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초고자산가입니다. 초고자산가가 2020년에는 1.8%였는데 이제 2025년에는 2.5%로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연으로 성장률을 계산해 보니까 연 12%씩 성장한 거라는 거죠. 즉, 연 12%. 이 얘기는 뭐냐? 자산가와 고자산가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초고자산가가 늘어나는 비중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금융자산보다 더 빨리 부동산의 자산 증가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국은 역시 좀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에 이제 부동산 자산을 보면은 1641조였습니다. 근데 2025년에는 2971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뜯어보니까 2020년에는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976조, 그리고 초고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759조였는데 2025년에 보니까 자산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의 금액이 1493조, 초고자산가의 부동산의 자산을 보니 1478조였다는 거죠. 보시면은 거의 2025년에 들어서니까 5대5의 비중으로까지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의 그 자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초고자산가들의 부의 증식의 상당수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체 부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어떤 자산에 나눠서 가지고 있을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최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총 자산 중에 부동산의 비중은 줄고 기타 자산의 비중이 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부동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금융자산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11년을 볼게요. 11년에 부동산의 비중이 58.1%, 그리고 금융자산이 36.9%였단 말이죠. 근데 2025년에 가서 보니까 부동산의 이제 비중은 54.8%로 2011년에 비해서 한 4% 정도, 3, 4% 정도가 줄었고, 금융자산을 보면은 오히려 0.2% 늘었죠. 즉, 금융자산은 거의 비중이 그대로인데, 부동산 그 자산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이 줄어든 비중만큼 어떤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기타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타 자산에는 대체 무엇이 있느냐? 뭐 금, 보석, 뭐 회원권, 자동차, 요트, 예술품, 디지털 자산, 뭐 이 안에서도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봤냐면은 21년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부터 갑자기 뭔가 새로운 게 생기잖아요. 2020년까지는 0이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던 부분이 2021년부터는 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2.7% 정도 이제 디지털 자산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25년에 가니까 4.7%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기타 자산, 뭐 이 중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막 투자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전통적으로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 이 두 가지에 보통 투자가 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의 포트폴리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게 편입되기 시작했다.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아마 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코인에 투자하는 이제 부자들이 서서히 늘어나서 현금과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 자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코인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부자의 수가 일단 늘었다. 15년간 3배로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자의 비중을 보니 서울에서만 이제 살던 그런 부자의 비중이 서울은 오히려 줄어들고 경기도는 느는 그런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세 번째, 2020년 이후 300억 이상의 초고자산가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의 비중이 줄고 자산이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한국 부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어떻게 부의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이런 거가 돈이 없는 우리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부자들이고, 이 부의 변화를 잘 캐치하면은 그 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뭐 부동산 투자 이렇게 자산이 쏠리거나 혹은 서울 뭐 이렇게 다 몰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자들의 부가 굉장히 퍼지고 있다. 다양한 자산으로. 그리고 그 커지고 있는 비중 중 하나가 디지털 자산이다. 그 디지털 자산의 좀 변화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자들은 경제가 어려우나 좋으나 늘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부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고, 어려워도 경제가 좋아도 부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게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들에게도 부의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